안녕하세요. 경기도민 여러분, 강명시민 여러분,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과 함께 두바퀴로 인사드리는 두바퀴 일꾼 김영준 도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018년도 6월에 당선이 되어서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, 그리고 잘했다, 이렇게 자평하는데요. 점수로 치면 99점은 못 주겠고 98점 정도 주겠습니다. 그만큼 열심히 했고요. 또 도민 여러분께 가까이서 좋은 일들을 선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전반기 2년 동안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경기도의 도시주택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, 특히 그 광명시의 도시 밑그림을 스케치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. 굉장히 보람된 전반기 2년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중에서도 제가 테크노밸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자족 기능을 가미한 산업단지 조성, 그리고 주거단지와 결부된 직주 근접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.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복지 전달 체계를 좀 살펴보고 복지 관련 예산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사회복지 학도로서 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아젠다, 1번은 조례 입법 활동, 2번은 예산 심의 및 확보 활동들인데요. 제가 총 18건의 대표 발의를 포함해서 404건 정도 결의안, 건의안,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. 그리고 114억 원이 넘는 국도비 예산을 강명 지역에 확보해서 투입함으로써 강명시 재정 발전에 좀 기여를 하였고요.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제가 테크노밸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부분인데요. 처음에는 한 2,400여 세대에서 4,600여 세대로 거의 2배 가까이 주거 세대를 늘렸거든요. 그 이유는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단순히 공장이라든지 사무실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친환경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, 더불어서 특히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주택하는데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전거나 또는 산책 같은 출근길, 퇴근길을 이뤄내는 직장과 이 주거가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다른 산업단지 테크노밸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는데요. 그 규모를 제가 2배 가까이 늘리는데 설계부터 함께 하면서 강명 시민들과 시흥 시민들의 어떤 삶이 좀 더 그 선택 폭이 넓어지게끔 좀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테크노밸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강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떠오르고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통단지까지 가미되어서 4개의 복합단지가 형성이 된 것이죠. 일반산업단지, 그리고 첨단산업단지, 그리고 유통 물류단지,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후 주거단지까지 거의 산업단지로서는 최대의 어떤 설계를 했고 그 부분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닌데요. 저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속에 주거단지 확장과 더불어서 없던
지하철역을 신설을 하게 되었어요. 학원역이 그 역인데요. 최초의 설계도에는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 지하로 즉 선로만 지나가는 것이었지 학원역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나오는 부분을 강명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기도와 또 강명시 관계자들을 통해서 국토부에 간절히 요청함으로써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돼서 이제 학원역 예정역이 되었고, 그 부분도 물류 인원 수송 분담률에 의해서 재정을 좀 서로 나누어서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. 강명시, 시흥시 두 개 시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.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복지 경기와 복지 강명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.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보는 것이고요.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노인 일자리, 신중년 일자리,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노인 일자리는 이제 저희들의 미래이기도 하고요. 더불어서 노인 일자리를 잘 준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효도 같아요. 저도 어르신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면 저한테 용돈 주는 사람보다도 일자리를 주는 자식들이, 후손들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현장 방문도 하고 시니어 클럽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. 특히 강명에 없었던 시니어 클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집중 노력을 했는데요. 그 결과 작년도에 준비해서 올해 여름에 드디어 강명시에 시니어 클럽이 탄생하여서 출발을 하였습니다.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뻤고 강명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기뻐하고 계시고, 거기에 김원숙 관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의욕적으로 시니어 클럽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고 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어린이들의 어떤 복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중요하거든요.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잘 놀고라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그 잘 놀아야만 창의력이 발달이 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분들이 사회를 좀 더 부드럽고 원만하게 협조하는 그런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아이누리 놀이터를 설계를 경기도에 있는 집행부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경기도 전체에 아이누리 놀이터가 확장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해서 그 부분이 실현이 되었죠. 네, 최근에 이제 시니어 클럽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. GS 편의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의 자력으로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죠. 그래서 GS와 연계해서 편의점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GS 시니어 편의점이 강명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게 꼭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르신들은 일을 하셔야지 건강해지고 또 주머니에 용돈이 조금 생기셔서 더욱더 풍족한 노후의 삶을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주의 세 가지 중에 가장 훌륭하게 갖추어야 될 것은 주라고 봅니다. 식, 즉 우리가 먹는 부분은
조금 덜 먹고 참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둥지를 찾아가서 쉬어야 하는 어떤 산비둘기나 어떤 들짐승처럼 자기가 편히 쉴 공간, 둥지가 없다면 그 다음 일을 기약할 수도 없고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주거 부분, 집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.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. 기존에도 제가 도시환경위원으로서 주거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강명시의 산적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이죠.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부분 심도 깊게 좀 들여다보고 새해에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찾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집 다음으로는 교통 부분이죠. 도시가 아파트 습으로 많이 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으로 해결됐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 대란이 오는 것이죠. 정말 내 목적지인 서울 진입을 목전에 두고 안양천 다리 앞에서 30분 40분을 차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출근길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통 어떤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어떤 집만 짓고 그 신도시만 개발한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새 집이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교통 지옥 속에 사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. 강명은 그래도 사통팔달이 잘 이루어진 교통 도시로서 조금만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다면 동서남북 다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차기에 또 당선이 되어서 경기도 의회를 간다면 저는 건설교통위원회를 한번 가서 이 교통 문제와 집중적으로 좀 씨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또 강명의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한 신도시 설계에 함께하고 싶어요. 강명이 은근히 도구, 가서, 안목이라고 하는 6가지 자연 지형 지물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복된 도시예요, 강명이. 지도를 보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요. 도덕산, 구름산, 가악산, 서덕산, 그리고 안양천과 목감천은 이렇게 도시를 감싸고 양쪽으로 흐르고 있죠. 이렇게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서울 근교에 어디 있을까요? 강명처럼 아담한 도시에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삶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연 시설물을 잘 이용해서 이 산과 하천을 잘 이용해서 꾸며보고 싶습니다. 강명 시민 여러분,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2년 가량 보내고 계시죠. 저도 정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어떤 도의원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코로나 그래도 잘 극복해 오고 계시잖아요. 이 극복 의지 잃지 마시고 올해 잘 인내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굳건하게 버텨가서 좋은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. 함께 이겨냅시다. 강명 시민 여러분, 건강을 기원합니다.